여러분,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송도가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 돼서 많이 놀라셨죠. 다들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캡송, 캡틴 송도,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나가라는 이유 줬다고? 어? 아니, 연락도 없으시고 어떻게? 대표님, 연락하고 약속 잡고 왔잖아요. 발령기 안 될 것 같아요. 얼른 오세요. 네. 네. 거두절미하고 6.17 부동산 대책 뭔가요? 정부가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에 대한 그 부동산 풍선 효과를 좀 차단하고 대출과 전세 등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고 네. 또 법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서 발표한 현 정부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예, 붉은색이 이제 투기 과열 지역이고요. 노란색 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네. 뭐 서울 쪽 대부분이 다 이제 당연히 그렇죠. 투기 과열 지역이고요. 네. 과천, 분당, 뭐 수원, 이번에 송도, 뭐 인천, 서구랑 남동구를 포함이죠. 네. 이런 지역들이 투기 과열 지역으로 전부 이제 지정이 되었고요. 네. 네.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송도에 관심이 저는 송도밖에 네. 관심 없어요. 딴 건 사실 필요가 네,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중심으로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살 경우에 6개월 안에 그 집에 이제 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예. 예전에는 그 투기 과열지구 내 이제 9억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네. 1년 이내에 이제 전입 조건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12.16 대책에서 네. 요번에 엄청 강화된 겁니다. 아니 근데 집 샀으니까 들어가서 살아라. 이거는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패스. 투기 과열 지구로 이제 지정되면서 네. 그 전에 이제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LTV가 기본적으로 60%, LTV.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70%를 받았었어요. LTV? What is LTV? LTV는 이제 론 투 밸류라고 네. 예,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아. 그래서 이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이제 담보로 네.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LTV가 60%면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런 게 이번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네. 40%로 내려갔습니다. 60%까지 은행 빚으로 할 수 무주택자는 있었는데 70%까지. 그랬었는데 이제 동일하게 40%. 그러면 이거는 집을 살 때 얘기고 네. 청약도 마찬가지인가요? 센터니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좀 난리던데. 네, 맞습니다. 그 6.17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단지 같은 경우에는 더샵 센터니얼 단지가 있죠. 이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60%가 유지가 되었고요. 대신에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LTV가 40%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금 대출까지는 괜찮은데 네. 입주 시점에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데 계약은 또 다 잘 됐대요. 네. 그만큼 시장에 아직까지 자금이 풍부하다는 의미고요. 또 더샵 센터니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후에 또 전매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갭 투자를 한번 또 설명을 잠깐. 네, 이거 갭하고 투자는 차이가 있는 투자라는 얘기인가 뭐야? 또 써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랑 전세값 차이가 이제 적은 지역에 네. 주택을 이제 뭐 전세와 대출을 활용해서 본인의 돈 투자금을 최소화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거를 이제 갭 투자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때 그 전세가가 이제 4억인 경우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받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자기 자금 5천만 원만 필요하거든요. 그럼 취득세만 추가로 부담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만일 이 아파트가 2년 후에 뭐 2억 정도만 가격이 올라서 7억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5천만 원으로 투자해서 한 2억 정도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입니다. 와, 그럼 5천 넣고 2억 벌 수 있으면은 이거 5천 있으면 되네. 5천을 어디서 빌려야 되겠다. 이 정도면 갭 투자 할 만하다 싶었을 텐데. 네.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급등할 때는 네. 좀 차익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는 또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네.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일도 생겨서 결국 이제 깡통 전세
해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돈 안 넣고 하려고 했다가 이게 아파트값 떨어지면은 네. 그거 저 세입자한테 줄 돈이 없으니까 네. 또 난리가 나는. 그리고 이제 작년 12.16 대책에서 네. 전세 대출을 이제 받은 분이 만약에 시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게 되면 네.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바로 회수하는 그런 대책이 발표됐었는데요. 이번에 6.17 대책에서는 네. 그 3억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이상의 주택만 취득하면 네. 기존에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회수되는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3억이요? 그러면은 네. 요즘 같은 때는 거의 대부분 주택이 3억이 넘을 텐데. 그렇죠. 네. 아무도 집을 사지. 나 같은 애들은 이번 생은 집을 못 사는 거야?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대표님, 그럼 제가 약간 네. 혼란스러운 게 어쨌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 거래상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정작 송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힐스테이트도 그렇고요. 네. 청약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송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송도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은 됐지만 네. 그 집값이 오르는 폭은 이제 분명히 조정장을 거치면서 완만해지거나 이제 보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도 눈에 띄게 가격 하락이 일어날 걸로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가격 하락은 없다. 이유는 시기의 문제였지 송도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등 조만간 규제 지역에 포함될 것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또 올해 상반기 모습처럼 가격이 폭등했는데 정부가 이제 규제 정책 같은 거를 이제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주목할 점을 보면 네. 그 정부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 중에서 그 집값이 뚜렷하게 내려간 경우가 없었어요. 그것도 진짜 아이러니네요, 그렇죠? 네네. 예를 들면 2017년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시, 네. 대구, 수성구 등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었고요. 2018년에는 광명과 하남시를 지정했었지만 집값이 하락한 지역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오히려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정 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결과를 나타낸 거고요. 어떻게 보면 투기과열 지구를 이제 지정한 게 뭐 정부에서 좋은 입지와 향후 미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훈장으로 보는 또 거주민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살펴보면 또 규제가 시장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네. 현 정부에서 벌써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온 거고요. 네. 또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이제 꼽았던 2018년 9.13 대책하고 작년 12.16 대책도 결국은 이제 실패한 셈이었고요. 또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도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시장에서 내성이 생겨서 네.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 힐스테이트 청약 같은 경우도 네. 6.17 대책 이후였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전혀 그런 거에 위축되지 않고 네네. 청약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송도가 도대체 왜 뭐가 있길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지금 현재 시점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실물 경기는 좋지 않지만 이제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또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서 아직도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자금이 많은 그런 시기고요. 지금 뭐 청약 완료 그리고 이제 분양 완판을 앞두고 있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3차에 이어서 네. 이제 하반기에 송도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한 네. 그 대장주 단지 네. 그 B3 블록. B3? 네, 아 B3구나. 난 빅3인 줄 알았어. 빅3 이건 줄 알았는데 B3 그 일본의 어디예요? B3 블록이 이제 하반기에 분양 예정입니다. 오 네. 그래요? 그 지난번에 힐스테이트 스카이가 분양했던 이제 B2 블록 네. 바로 옆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지역부단 지역 역세권과 또 워터프론트 호수 네. 그 조망권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외곽을 한번 살펴보면 네. 예전에 포스건설에서 센트럴파크 앞쪽에 이제 조선고가 3차 부지죠. 네, 거기에 이제 그 회오리 외관을 이제 어. 적용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부지가 이제 매각됨으로 인해서 이제 없었던 일이 되었었는데 이제 송도 국제도시 내 많은 주민들이 이번에 이제 민원을 넣어서 네. 네, 포스코 건설 측에서 그 B3 블록 그 더샵 주사고가 단지에 회오리 외관을 좀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독특한 외관으로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송도 내 이제 GTX 역사의 위치가 이제 가시화될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에 따라서 시장이 한 번씩 또 들썩일 수 있고 네. 또 내년에는 또 워터프론트 사업 또 착공 착공 또 들어가는군요. 예정돼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그 내년과 내후년에는 그 송도 내 신규 입주 물량이 확 떨어지게 그런 예, 시기가 옵니다. 분양을 한 세대수죠. 이제 보시면 2018년에는 이제 제로. 진짜 제로네. 예, 제로예요. 네. 그리고 요 앞뒤로 2년 이상 이제 분양 물량이 극히 적었었어요. 그 영향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입주 물량이 이제 바닥을 치게 되는데요. 예, 올해는 떨어지네. 이제 8천여 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8공고를 하고. 중심으로. 네. 근데 이제 내년 2021년을 보시면 네. 164세대. 조금이다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2022년에도 662세대만 네,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 이제 줄어들므로 인해서 네. 네,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물량이 많이 공급이 적어지니까 적어지고. 네, 전세가가 이제 안정될 수 있고요. 또 이제 공급 물량이죠. 예, 매매로 이제 취득하거나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예, 시장의 가격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이유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 투기가율 지정의 또 한 면을 살펴보면 네. 그 지역별로 투자 가치의 옥석을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송도처럼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치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지역하고 네. 또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과열 현상 때문에 가격이 반짝 상승한 지역들이 이후에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대표님, 오늘은 진짜 어려운 얘기였던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이 넘치는 인사이트로 인사이드 송도를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주셨거든요. 이 벅찬 기분을 그대로 몰아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데 방명록 한번 오랜만에 쓰시죠. 방명록 어때요? 그러면 영상, 우린 유튜버니까 빠른 태세 전환 영상으로 남겨두시죠. 네. 송도의 성장판은 닫힌 게 아니라 아직 열려 있습니다. 송도의 성장판은 아직 열려있다. 멋있네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하시죠? 대표님? 네. 이거 하면서 이제 끝내고 성장판 열려있는 송도 만세!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